네, 안녕하세요. 집구남입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 보증금과 월세, 즉 우리가 집 구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짜봤으니까 이제 내가 살 집을 손품 발품 팔아서 한번 찾으러 가봐야겠죠? 오늘 영상을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은 내가 어떤 집을 좋아하는지 집 구할 때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다음 영상에서부터 본격적인 내 집 찾기, 손품 팔기를 알아볼 겁니다. 자, 과거 10년, 20년 전만 해도 집 구할 때 손품보단 발품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요즘에도 가끔 보이지만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를 보고 찾아가는 것처럼요. 이때는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무작정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고 하는 게 맞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오프라인보단 온라인이죠. 직방, 호갱노노, 부동산 지인 같은 좋은 프로테크 앱들이 막 생겨나면서 온라인, 즉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손품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 단계로 쪼개서 디테일하게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발품을 천천히 팔 겁니다. 자, 손품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왜 귀찮게 내 집 성향까지 테스트를 해서 알아봐야 하나요? 싶으실 거예요. 네, 귀찮아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적은 돈으로 내가 원하는 좋은 집에 들어가려면, 혹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집에 1년, 2년 막 버티면서 살기 싫다, 난 절대 실패하기 싫다 이러시면 반드시 내가 어떤 집을 원하는 사람인지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1944년 영국의 부동산 재벌 해럴드 세뮤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 그게 부동산계의 전설이 됐습니다.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 자, 부동산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위치, 즉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 서구권에서는 워낙 유명한 말이라서 미국 부동산 시험에도 나오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부동산, 즉 집값은 쉽게 두 가지의 가치가 섞여 있어요. 바로 위치와 건물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땅값과 건물값이 합쳐져서 집값을 만든다는 거예요. 러프하지만 하나의 공식이 되니까 외워두시죠. 자, 원룸 구하는데 이걸 왜 알아야 하나 싶으실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어떤 집을 원하는 사람인지 스스로 깨우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같은 직장, 같은 학교, 같은 돈을 가지고 집을 구해도 사람마다 원하는 집은 천차만별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같은 강남 직장인인데 2억을 가지고 누군가는 강남역 역세권 출퇴근 10분이지만 좁디 좁은 구축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반면에 또 다른 누군가는 출퇴근 1시간이 넘게 걸리지만 넓은 경기도 아파트를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자, 우리는 임대, 즉 매매가 아니라 단순히 집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강남역 역세권을 살든 경기도 아파트를 살든 정답이 없어요. 집값이 오르든 말든 그냥 여러분 취향에 맞게 살고 싶은 곳을 골라서 살다가 나오면 끝이에요, 끝. 대신에 임대라도 여러분이 위치를 중요시 하는지 아니면 건물을 중요시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적은 돈으로도 좋은 집을 구해서 효율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물론 위치도 좋고 건물도 좋은 게 짱이지만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이 벼락부자가 될 게 아니라면 둘 중 하나는 포기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현실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굳이 위치와 건물 둘 다 충족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쓸데없이 주거비를 낭비할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집을 선호하는 사람인지 MBTI처럼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한번 들어보시고 나한테 적용된다 하면 체크하시면 되고요. 체크가 많은 쪽이 여러분의 취향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어떤 집을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위치보다 건물이 중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 많은 곳보다 공기가 맑고 산동네가 좋다. 자, 재택근무 혹은 출장이 잦아서 출퇴근 등교 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지하철보다 버스가 좋다. 애들 없고 노인들이 많은 동네라도 가격이 싸면 괜찮다. 외국인 노동자 많고 치안이 별로여도 가격이 싸면 상관없다.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만 된다면 주변에 마트, 백화점 없어도 상관없다. 잠기가 어두워서 집 주변에 술집이나 기차 소리가 나도 난 문제없다. 위치보다 건물 연식 혹은 방 크기가 더 중요하다. 자, 건물보다 위치가 중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한적한 지방보다 북적이는 도시가 좋다. 직장 출퇴근 등교는 무조건 가까워야 된다. 버스보다 지하철이 좋다. 나중에 애들 키우기 좋은 동네가 좋다. 낮에도 밤에도 안심하고 돌아다니고 싶다. 마트, 백화점, 병원, 스벅 같은 주요 상권이 근처여서 슬리퍼 신고 가면 너무 좋겠다. 유흥가 근처 살기 싫다. 방이 좀 낡거나 작아져도 나는 위치가 좀 더 좋은 곳에 가고 싶다.
자, 결과가 나왔나요? 눈치가 빠르시다면 아셨겠지만 사실 둘 다 같은 내용인데 말만 바꾼 거예요. 극단적인 성향이라면 한쪽만 체크가 쫙 돼 있을 거고 다른 한쪽은 비어 있겠죠. 아니면 8개 문항 중에 4개가 딱 절반이라서 혼란스러운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뭐 그건 내가 둘 다 적절하게 원하는 사람이다 혹은 뭐 둘 다 크게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직접 매물을 보러 다니면 또 더 확실해지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둘 다 상관없다면 수도권 기준으로는 분명 위치가 좀 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니까 추천드리고 싶네요. 예를 하나 들면 임대라도 수요가 많은 데로 가면 좋은 점이 여러분이 계약 중간에 갑자기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럴 때 수요가 많으면 내 남은 계약 기간을 채워줄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남은 기간을 살거나 공실 상태로 월세를 계속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도 엄연히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만기 전까지는 집주인도 여러분의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수요가 많으면 아이폰처럼 중고로 팔아도 가격 방어도 잘 되잖아요. 자,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내가 집을 구할 때 위치가 중요한지 건물 상태가 중요한지 객관적으로 아셨을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취향까지 곁들여서 내가 원하는 집을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인 비용과 성향을 합쳐서 한 줄로 쭉 한번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500에 월세 50이면서 강남 출퇴근 30분이고 좀 낡고 평수가 작더라도 우리 집 강아지 키우기 좋은 곳, 혹은 보증금 1000에 월세 50이면서 잠실 출퇴근 1시간이고 깨끗하고 신축이면서 주차가 편한 집,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상상이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집을 한번 그려봤다면 다음 시간에 그런 집이 어떤 동네에 있는지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상담을 원하시면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